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스크롤링 기능과 관련된 컴포넌트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진행 순서는 크게 스크롤 베이스와 컬렉션 뷰 두 대표적인 컴포넌트에 대해서 구조 및 구동 원리, 그리고 대표적인 프로퍼티와 메소드들, 그리고 마지막 실제 구현까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먼저 스크롤러 베이스를 볼 텐데요. 저희 스크롤러블 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저희 컨테이너들은 콘텐츠를 페어런트 뷰에 이제 배치시키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들이 페어런츠보다 크거나 혹은 콘텐츠 숫자가 너무 많아서 이제 페어런츠 안에 다 보여줄 수 없을 때 스크롤러블 베이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터치나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페어런트 뷰가 콘텐츠를 스크롤링 할 수 있고, 이제 그 스크롤링 방향이 호리전탈과 버티칼 두 방향에 대해서 스크롤 기능을 제시할 수 있고요. 이 스크롤러블 베이스에서 콘텐츠 컨테이너라는 이제 예를 먼저 볼 텐데요. 이 콘텐츠 컨테이너는 이제 스크롤러블 베이스가 칠드런들을 이제 내부에 배치시키는 실제 인터널한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유저는 스크롤러블 베이스의 이제 뷰를 보게 되겠지만, 실제 차일드들은 이제 그 콘텐츠 컨테이너에 배치되고요. 이미 이전 시간에 이제 레이아웃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을 텐데, 스크롤러블 베이스의 레이아웃은 이제 스크롤러블 베이스한테 셋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콘텐츠 컨테이너의 레이아웃에 셋이 돼서 칠드런들이 그 레이아웃을 통해서 이제 배치가 되게 됩니다. 스크롤러블 베이스는 이제 결국에는 스크롤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에 있는 콘텐츠 컨테이너를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옆에 그림을 보시면 실제 스크롤이 되는 상황에서 스크롤 포지션이 얼마만큼 움직였을 때 실제 컨텐츠 컨테이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시면 스크롤 0일 때는 콘텐츠 컨테이너가 이제 0,0을 가리키고 있고요. 스크롤 포지션이 이제 1000으로 왔을 때는 오히려 컨텐츠 컨테이너는 반대로 마이너스 1000으로 움직여서 실제로 저희가 움직인 방향과 반대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많이 잘 이해해 주시면은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 스크롤 포지션 값은 나중에 이제 또다시 제가 말씀드릴 스크롤2라는 그 메소드에서 사용하시게 되는 값입니다. 이런 스크롤에 대한 저희 정보를 이제 이벤트로 저희가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이벤트들을 몇 가지 보시면은 스크롤이 될 때마다 이제 알려주는 스크롤링이라는 이벤트가 있고요. 스크롤 드래그가 시작될 때와 드래그가 끝날 때 알려주게 되는 드래그 스타트, 드래그 엔드, 그리고 스크롤의 애니메이션이 시작될 때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끝날 때 전달하게 되는 스크롤 애니메이션 스타트, 스크롤 애니메이션 엔드라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들은 전부 다 이제 스크롤 이벤트 아규먼트라는 이제 아규먼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는 이제 콘텐츠 컨테이너의 포지션을 가리키는 이제 포지션 값하고요. 그 다음에 그 포지션을 다시 역산해서 이제 스크롤 포지션을 나타내는 스크롤 포지션 값, 두 가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코드를 보시게 되시면 실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포지션 값과 스크롤 포지션 값을 읽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스크롤러블 베이스에서는 또 다른 어떤 프로퍼티들이 있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스크롤링 디렉션, 이제 스크롤링을 어느 방향으로 하겠지, 호리존탈과 버티칼 두 가지의 값을 제공하는 스크롤링 디렉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기능 자체를 이네이블 시킬지 디세이블 시킬지를 이제 정할 수 있는 불린 데이터 스크롤 이네이블드가 있습니다. 스크롤러에는 이제 스크롤 바라고 하는 현재 위치를 포지션을 알려주는 그 인덱서가 있는데요. 이 스크롤 바도 이제 사용자가 직접 셋을 할 수 있고요. 셋을 하지 않으셔도 디폴트로 자동으로 생성된 스크롤 바가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자동으로 존재하는 스크롤 바는 이 하이드 스크롤 바라는 이제 불린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여기 타이프가 있네요. 하이드 스크롤 바는 불린 데이터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고요. 이 하이드 스크롤 바는 기본값이 true라서 항상 이제 기본적으로는 안 보여지게 되는데요. 혹시 스크롤 바를 원하시면 이 하이드 스크롤 바를 true로 이제 false로 바꾸셔서 보여지게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전에 설명드렸던 컨텐츠 컨테이너도 역시 프로퍼티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듀레이션, 이제 스크롤링 애니메이션이 얼마나 갈지에 대한 이제 듀레이션 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 기본 값은 125ms로 정해져 있습니다. 스크롤 어베일러블 에어리어라고 해서 벡터2로 x, y로 이제 제공된 스크롤 어베일러블 에어리어라는 프로퍼티가 있는데요. 이제 조심하실 게 컨텐츠 컨테이너의 사이즈가 스크롤 어베일러블 에어리어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희 뷰에 이제 버티칼이면은 헤이트, 그 다음에 저 호리전탈이면은 위드에 해당하는 사이즈만큼은 이미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콘텐츠 컨테이너 사이즈에서
그 영역만큼을 빼준 영역이 실제 스크롤 어베일러블 에어리어입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 포지션은 앞서 말씀드린 스크롤 2에서 사용하게 되는 실제 스크롤의 현재 위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제 컨텐츠 컨테이너 위치에 이제 오포짓 반대값이다 라고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스크롤러가 앞서 제가 설명을 좀 놓쳤던 것 같은데 저희 애니메이션을 그릴 때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별개의 스레드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러운 이제 스크롤 애니메이션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별개 스레드에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스크롤 포지션 값을 다이렉트로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고 이제 실제로 애니메이션이 다 끝난 뒤에야 이제 이 스크롤 포지션 값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애니메이션 중에 현재 스크롤이 어디에서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을 때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 값이 바로 이 스크롤 커런트 포지션이라는 이제 포지션 값이고요. 네. 그 다음에 디셀레레이션 레이트는 저희가 핑거로 스크롤링 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속도로 디셀레이션이 되는지에 대한 값이고, 디폴트는 0.998 플롯 값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냅 투 페이지라고 해서 저희가 페이지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페이지로 이렇게 탁탁탁탁 넘어가는 그런 스크롤링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 스냅 투 페이지를 쓰시면 되고, 디폴트는 당연히 펄스고요. 이제 스냅 투 페이지 쓰실 때 현재 페이지를 알고 싶으시면 커런트 페이지라는 값으로 읽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플릭하는 스레스홀드도 설정하실 수 있어서요. 이 스레스홀드 이상으로 이제 벨로시티 속도로 패밍을 해야지만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도록 하는 값을 설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스크롤러블 베이스에서 이제 메소드를 한번 보실 텐데요. 뭐 다른 메소드는 사실 사용하실 일이 없으실 것 같고, 대표적으로 스크롤링을 이제 직접 하라고 명령한 스크롤2, 그 다음 스크롤2 인덱스라는 메소드 두 개를 살펴볼 거예요. 스크롤2라는 메소드는 플롯 포지션, 앞서 말씀드린 스크롤 포지션이라는 그 포지션 값을 주고, 그다음에 불린으로 애니메이션을 할지 말지 이 값을 주고 스크롤링을 시키는 이제 그런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스크롤2 인덱스는 이걸 조금 더 단순화해서 저희 그 컨텐츠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칠드런들이 일정 순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됐을 텐데, 그 순서에 의해서 인덱스가 있다고 치면은 그 인덱스를 주면 해당 오브젝트로 이동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메소드입니다. 스크롤 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애니메이션이 따로 파라미터를 없기 때문에 기본 디폴트가 항상 애니메이션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아본 스크롤러블 베이스를 한번 구현을 저희가 해볼 건데요. 지금 옆에 나오는 샘플은 너무 좀 단순하죠. 지금 이쪽은 CS로 직접 구현했을 때, 그다음에 이쪽은 자말로 구현했을 때인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버튼을 사용하셔서 구현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조금 더 복잡한 예시를 좀 사용해 봤으면 해서 조금 더 복잡한 아이템, 좀 더 리스트 다운 그런 걸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여기 이 플래그 이미지 리소스라는 다운로드 링크가 있는데, 이걸 다운받으시면은 제가 지금 미리 준비해 놓은 이미지 리소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라 하실 분들은 다운받아서 좀 다운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아이템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스크롤러 베이스 안에 직접 버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배치시켜도 좋은데, 좀 더 커스텀을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템을 하나 만들 건데요. 리사이클러 뷰 아이템이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이 리사이클러 뷰 아이템은 버튼이랑 비슷한 녀석인데요. 기본적으로 기능적으로는 버튼이랑 매우 유사한데, 나중에 설명드릴 콜렉션 뷰에서 사용하는 그 리스트의 아이템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진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미리 준비한 코드를 제가 스튜디오에 한번 이제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먼저 이 스튜디오는 지금 거의 해커톤 제가 레슨 5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프로젝트고요. 여기에 지금 아까 다운받은 그 플래그라고 하는 이미지 리소스를 미리 넣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지금 저희는 자말을 지금 추가할 생각이기 때문에 자, 뭐라고 이름을 할까요? 자, my custom 아이템이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my custom 아이템 자말하고 my custom 아이템 CS 자말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복사한 거를 한번
지금 붙여넣기를 하고요. 보면은 지금 다른 부분 다 같은데 이 부분만 좀 바꿔주면 좋겠죠? 지금 보면 뷰가 아니라 리사이클러 뷰 아이템이고요. 그 다음에 자, 다른 것들은 다 동일하고 굳이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를 보면 일단은 제가 버티컬한 그런 리스트를 만들 건데요. 버티컬한 리스트니까 양옆은 다 채웠으면 좋겠어서 위드 스페시피케이션은 매치 페어런트로 속성을 주고요. 헤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120으로 사이즈를 제가 고정할 거예요. 자, 그럼 이 리스트 안에는 뭐가 있어야 하느냐? 일단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리니어 레이아웃에 호리존탈로 이미지와 텍스트를 배치할게요. 그래서 이미지 뷰는 나중에 이제 플래그, 아까 그 다운받은 이미지로서 사용하는 플래그를 줄 거고요. 얘 사이즈는 이제 100에 80으로 주겠습니다. 텍스트 레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즈는 매치 페어런트로 주고 헤이트는 레컨텐츠로, 그렇게 해서 이제 셀 호리존탈 얼라이먼트는 레프트로 해서 이제 왼쪽 정렬로 하고요. 이제 버티컬은 센터로.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서는 원래는 저희가 여기서 텍스트는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줘야 할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실제로는 리소스 패스는 리소스 URL은 해서 이제 리소스를 이렇게 어디 뭐 플래그에 png 이런 식으로 줘야 할 건데, 지금 이걸 일단 안 줄게요. 왜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같은 거를 쓸 게 아니라 지금 리스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가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단 주지 않고 이렇게만 완성을 해두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솔루션 타스키를 보면은 여기서는 따로 해줄 게 더 없겠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뷰가 아니라 리사이클러 뷰 아이템이었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컴포넌트를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겠네요.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러면 얘는 리사이클러 뷰 아이템이라고 하면 이제 마이 커스텀 아이템이 정의가 됐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신원 페이지의 장을 한번 좀 꾸며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원래 리니어 레이아웃 사용해서 리소스의 타이즌 아이템이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를 자, 다시 아까 페이지로 가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 XML 파일이죠. 저희가 여기까지는 다 동일하게 사용하고요. 리니어 레이아웃도 뭐 그대로 쓴다고 치고 이제 스크롤러를 쓸 거예요. 스크롤러 베이스를 만들 거고요.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고, 자, 스크롤러 베이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먼저 준 스크롤러 디렉션 값을 버티컬로 줬고요. 그 다음에 위드 스페시피케이션과 헤드 스페시피케이션을 이제 매치 페어런트로 페어런트에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제가 패딩 값을 지금 64, 64로 줬는데, 이건 저희 리스트나 콜렉션 뷰의 기본 패딩이 이렇게 잡혀서 지금 통일하려고 넣은 거고요. 뭐 원하지 않으시면 패딩 없으시면 됩니다. 패딩을 넣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레이아웃이 있어야겠죠. 스크롤러블 베이스에 점 레이아웃은 자, 리니어 레이아웃일 거고요. 저희 리스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리니어 레이아웃을 사용하시는 게 아주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의 얼라이먼트는 저희가 지금 버티컬로 만들 거기 때문에 센터 호리존탈로, 그 다음에 얘의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버티컬로, 이 정도쯤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러블 베이스를 받읍시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만든 마이 아이템, 마이 커스텀 아이템이라는 애를 여기다 추가할 거예요. 자, 마이 커스텀 아이템 로컬이라는 걸로 지금 들고 오죠.
여기다가 이제 xname은 뭐 아이템 1 이런 식으로 주고, 여기서 이제 바로 저희가 아까 뭐 이미지에 리소스 패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서는 안타깝게도 저희가 방금 만든 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저희 자말에서 자동 완성이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플래그 아이템에 접근하려고 해도 당연히 안 될 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CS에서 저희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애들을 자 이렇게 만들 건데, 이름이 다 같으면 아마 오류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도록 합시다. 좀 깨지네요. 자, 20개를 추가하도록 합시다. 이거를 만약에 저희가 여기 한 곳에서 이 커스텀 아이템을 다 여기다 구현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구현량이 너무 많아지고, 저희가 웬만하면 자말로 강의 드리는 걸 지향하고 있지만 너무 자말 파일 크게 커지는 거는 또 적절치 않기 때문에 일부러 아이템은 별개의 클래스로 정의를 하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로컬 클래스를 불러오는 걸로 했고요. 이제 그러면은 아직 아이템에 이제 플래그 이미지나 아니면 텍스트가 아직 셋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신1의 CS 파일에서 이제 해주면 될 건데요. 아니죠. 신1의 자말.cs 파일에서 해주면 되겠죠.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 지금 했고요. 여기서 물론 저희가 아까 만든 아이템 1을 접근해서, 아까 이름 뭘로 했죠 제가? 여기서 제가 아이템 1, 아이템 2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여기서 아이템 1점 완성이 되었는데 안 되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 플래그 아이콘.리소스 URL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겠지만, 이러면 너무 저희가 많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써볼 건데요. 지금 제가 미리 올려놓은 예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일단 사용하게 될 몇 가지 좀 미리 선언된 값들을 좀 넣어줄게요. 자, 보시게 되면 컬러 값이랑 리소스 패스 값을 미리 정의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 넣으면 안 되죠. 클래스 안 들어가야죠. 자, 컬러랑 리소스 패스가 이렇게 정의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일일이 입력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컨텐츠 컨테이너에 칠드런으로 지금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그냥 여기를 순회하면서 탐색해서 값을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봤고요. 지금 이렇게 넣으면 지금 스크롤을 못 찾죠. 스크롤을 못 찾으니까 컴포넌트를 하나 추가합시다. 컴포넌트 추가하면은 지금 스크롤러를 여기서 못 찾는 거네요. 제가 여기 이름 안 적어줬나요? 아니, 했는데요. 지금 이게 안 맞는군요. 제가 어쩐지 못 찾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이런 경우는 이렇게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자, 이제 스크롤러도 잘 됐고, 여기서도 한번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가 실행된 게 있어가지고 지금 바로 이거 적용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자, 이제 찾았죠. 스크롤러 안에 다시 이 부분 보면 백그라운드 컬러로 제가 이 컬러스에 있는 값 중에 하나를, 지금 10개가 있으니까 그 10개 중에 이제 i에 맞는 값을 넣도록 해줬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URL은
저희가 미리 만들어놓은 타이전 어플리케이션의 application.current 디렉토리 리소스 하면 리소스를 가져올 수 있어요. 리소스 패스에서 이제 이미지 플래그스에 지금 현재 이미지 플래그의 이름이 플래그 언더바 뭐 1, 2, 3, 4, 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png 맞춰줬고요. 거기에 이제 뭐 지금 이게 좀 이상하네요. 뿔뿔로 i에 뿔뿔 해준 다음에 그럼 지금 0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처음은 1이겠죠. 첫 번째 아이템, 두 번째 아이템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드가 지금 빌드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문제가 하나 있네요. 지금 보시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제가 지금 보면 가운데에서 지금 출발하고 있죠.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은 제가 리니어 레이아웃의 얼라이먼트 값을 지금 잘못 줬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얘가 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센터면 안 되고 센터 호리전탈로 주게 되면 이제 월정이실 거예요. 자, 다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스크롤러가 있는 이제 리스트 뷰가 완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스크롤러를 구현해 봤고요. 근데 이렇게 지금 구현해 보시니까 느끼셨겠지만 이 아이템들을 지금 일일이 다 저희가 넣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들을 다 넣어주기도 너무 귀찮고 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20개 정도의 아이템 만들어 봤는데 이게 한 100개, 뭐 500개, 1000개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스크롤도 굉장히 느려지고요. 일일이 만들기도 힘들고 또 관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업데이트하기도 힘들고요. 또 코드가 너무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읽기도 힘들고 리더빌리티 떨어지고 또 저희가 이제 코드를 관리하기도 힘들어지고요. 또 이거를 또 뭐 뷰가 바뀌어가지고 갑자기 리스트가 아니라 그리드 뷰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리드 뷰를 또 만들기도 힘들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다 일일이 다 구현을 해야 되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아이템 셀렉트도 따로 구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다 일일이 구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어렵구나 라는 거를 지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스크롤러 컨텐츠를 전체를 굳이 만들 필요 없으니까 화면상에 보여지는 부분만 만들고 스크롤이 움직일 때마다 그 화면들을 갱신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런 방식을 일단 레이지 로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레이지 로딩 방식은 저희 UI 프레임워크 뿐만 아니라 인터넷 웹페이지나 또 저희 많이 하시는 오픈월드 게임에서도 이제 심리스한 그런 환경 구성을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리스트 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면은 거의 같은 크기, 같은 안에 레이아웃 배열을 가진 뷰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뭐 1부터 n개까지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다 생성하기보다는 어차피 사용되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녀석을 지울 거라면 걔를 다시 재활용해서 안에 있는 데이터만 업데이트 해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화면상에 2, 3, 4가 5가 보이고 있는 그런 화면에서 스크롤이 내려가게 되면 이제 2가 안 보이는 영역으로 가게 됐죠. 2가 안 보이는 영역으로 가게 됐고 6이 새로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 6을 굳이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기보다는 이 2를 다시 재활용해서 데이터만 지금 백그라운드가 바뀌었고 뭐 안에 텍스트가 바뀌었고 이미지가 있으면 이미지도 바뀌겠죠. 그럼 데이터만 업데이트 해줘서 재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리스트만 주로 위주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사실은 리스트만큼이나 그리드도 많이 쓰이게 되죠. 근데 이런 그리드 뷰랑 리스트 뷰는 사실 거의 동일하거든요. 아이템이 이제 선택되고 그런 동작을 해야 하고 스크롤링 기능을 제공해야 되고 또 어떤 리니어한 형태의 데이터 배열로부터 이제 화면을 구성하게 되고요. 거의 동일한데 아이템이 어떻게 배치되느냐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얘네들을 같이 한 번에 같이 쓰고 싶다라는 니즈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거는 가급적이면 다른 부분은 바꾸지 않고 아이템 배치만 바꿈으로써 이렇게 리스트와 그리드를 같이 제공하고 싶다 라는 그런 니즈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더 확장돼서 뭐 트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형태의 뷰를 만든다거나 할 때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조금 내용이 좀 긴데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좀 성능이나 효율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이번에는 좀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측면에서 디자인 패턴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코드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걸 조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일반적인 저희 사용자의 요청과 응답 기반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코드를 좀 한 곳에 몰아 구현하다 보면은 유지 보수가 어렵고 또 코드의 리더빌리티 역시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델 뷰 기반으로 한 디자인 패턴을 많이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디자인 패턴이 이제 MVC, MVP, 그리고 MVVM 이런 세 가지 디자인 패턴이 있고요. 이제 그거를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디자인 패턴이 있는지 정의를 좀 보고 이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이제 먼저 모델과 뷰에 대해서 정의를 좀 해볼게요. 자, 모델은 간단하게는 저 데이터 소스의 집합, 그리고 동시에 데이터 소스를 처리해준 어떤 객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뷰는 뭐 그냥 의미 그대로 디스플레이나 어떤 출력 장치를 통해 사용자에게 나타내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이제 모델하고 뷰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용자 요청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건 MVC라고 불린 디자인 패턴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 리퀘스트를 처리하기 위해서 컨트롤러라는 객체가 추가됩니다. 이 컨트롤러라는 객체는 사용자의 요청을 컨트롤러가 직접 모델을 갱신해주고 그 모델이 갱신된 값을 이제 뷰를 자기가 선택해서 모델에 뷰를 적용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순서가 유저 요청이 오면 컨트롤러가 요청을 분석해서 이제 여기에 필요한 정보를 모델에 요청하고 또 이에 맞는 뷰를 선택해서 모델을 뷰에 적용시켜서 이제 유저 요청에 응답하는 방식인데요. 굉장히 좋은 디자인 패턴이고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모델과 뷰가 지금 보면은 서로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커플링 문제가 모델이 바뀌게 되거나 뷰가 바뀌게 되면 상호 간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해결하려고 좀 고민하다가 나온 게 이제 옆에 보이시는 MVP라는 패턴입니다. MVP 패턴에서는 이제 프레젠터라고 하는 중재자가 존재해요. 이제 이 중재자가 모델과 뷰의 중간에서 어떤 요청을 처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저 리퀘스트가 프레젠터가 직접 받는 게 아니라 뷰를 통해서 받게 돼요. 뷰가 유저 리퀘스트를 받게 되면은 프레젠터한테 자기가 원하는 그 리퀘스트에 해당하는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럼 프레젠터는 그 요청된 정보를 바탕으로 모델에게 이제 다시 정보를 가공해서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처리는 이 프레젠터를 중간에 두고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모델과 뷰는 더 이상 이제 커플링 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프레젠터와 뷰, 프레젠터와 모델이 좀 커플링이 되고 있는데, 모델과 프레젠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뷰와 프레젠터가 커플링 되어 있는 문제는 조금 저희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뷰를 앞으로 막 바꾸거나 하면은 좀 다르게 보여지거나 했으면 좋겠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심화된 이제 내용이 MVVM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MVVM은 이제 컨트롤러나 프레젠터 대신에 뷰 모델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이제 추가했습니다. 뷰 모델은 의미 그대로 뷰를 위한 모델이에요. 이것도 역시 이제 모델로서 이제 모델을 미러링하는 그런 프록시 모델인가 동시에 뷰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이제 바인딩을 통해서 자동으로 갱신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데이터 바인딩으로 얘 데이터 값이 변경됐을 때 뷰를 자동으로 갱신시켜주기 때문에 뷰는 더 이상 얘한테 뭐 커플링 돼서 서로 이제 엮여 있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통해서 뷰 모델과 뷰의 의존성을 좀 낮추고요. 뷰 모델을 이용해서 유저 인터페이스에 좀 제한되지 않는 그런 테스트 용이성 역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모델과 뷰 모델 간의 어떤 역학관계만으로서도 저희가 어떤 그 데이터의 동작에 대한 어떤 처리를 테스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용이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순서대로 설명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MVVM이 꼭 무조건 답이고 MVC는 안 되고 MVP는 안 되고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MVVM은 상대적으로 구현하는데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신 상황에 맞춰서 이제 이 설계를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제공해야 될 컨트롤러가 이 말씀드린 세 가지 디자인 패턴들을 적재적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먼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제 저희가 콜렉션 뷰라는 새로운 컨트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콜렉션 뷰는 모델 베이스인 뷰이고요.
또 이제 스크롤을 이제 비지블한 에어에만 로드하는 그런 레이지 로딩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제 리사이클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우팅을 뭐 그리드나 리스트 혹은 또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도록 이제 익스텐더블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들의 컨트롤 스테이트, 셀렉션이나 뭐 클릭이나 포커스나 이런 것들을 이제 콜렉션 뷰가 이제 컨트롤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MVC나 MVP, MVVM 같은 디자인 패턴들을 모델 베이스 뷰로서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게 되시면은 대략적인 이제 클래스 다이아그램인데요. 리사이클러 뷰라는 게 일단 가장 앱스트랙트 클래스로 제공이 되고 있고, 얘는 이제 템플릿과 아이템 소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 화면을 구현해주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아이템 소스는 뭐냐? 아이템 소스는 iInner이라는 그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그런 클래스들, 이걸 구현한 그런 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소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템 템플릿은 이 리사이클러 뷰 아이템에서, 이 리사이클러 뷰에서 각각의 아이템들을 구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데이터의 템플릿, 그 아이템의 템플릿을 정의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이네리트한 게 콜렉션 뷰고, 이 콜렉션 뷰는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제 구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얘는 아이템스 레이아웃, 즉 어떤 화면으로 보여질지, 이게 리스트인지 그리드인지 이런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프로퍼티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 셀렉션 관련된 기능들, 그리고 앞서 이제 뒤에 설명해드릴 헤더랑 푸터, 뭐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좀 살펴볼게요. 먼저 아이템 소스인데요. 아이템 소스는 iInner이라는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한 그런 클래스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어떤 순서적인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지금 클래스 myList 아이템이라는 걸로 제가 하나의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여기 안에 뭐 스트링 네임도 있고 리소스도 있고 컬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 이런 클래스를 리스트 형태로 여러 개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myList 아이템 해서 쭈루루루 만들어서 이 리스트 형태로 만든 다음에 콜렉션 뷰에 딱 전달하면 이제 콜렉션 뷰는 이 아이템들을 기반, 이 아이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콜렉션 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리스트를 기반으로 만들면 좀 문제가 있는 게요. 리스트가 만들기는 편한데 데이터가 자주 변경된다거나 업데이트를 해줘야 할 때는 이게 좀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나온 게 이제 iNotify Property Changes라는 이제 인터페이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구현된 Observable Collection이라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iNotify Property Changes는 기본적으로는 클래스가 동일하게 하는데 이 클래스가 이제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하고요. 보면은 이 프로퍼티가 변경이 됐을 때, 셋이 새로 돼서 변경이 됐을 때 on property changed라는 걸로 지금 보면 이 함수를 호출해주고 있죠. 이 함수 안에서 무슨 짓을 해주냐? 이 property changed라는 이제 이벤트를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만약 이 iNotify property changed라는 클래스를 구현한 얘를 observable collection에 추가하게 되면은 이 observable collection이 이 이벤트를 받고 내 안에 있는 아이템의 데이터가 갱신됐구나 라는 거를 이제 콜렉션 뷰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옵저버블 콜렉션은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안에 있는 데이터들의 변경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이 각각의 개별 아이템들의 변경, 이를테면 아이템이 추가된다거나 지워진다거나 하는 것도 이제 콜렉션 뷰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현, 아까 리스트랑 거의 동일하게 그냥 똑같이 옵저버블 콜렉션을 만드셔서 이제 쭈루루루 애드 해주시고 그걸 콜렉션 뷰에 딱 전달을 해주시면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이 프로퍼티 체인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변경이 잦을 것 같다 라고 하면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 나는 그럴 일 없으니까 그냥 리스트 뷰 쓰겠다 하면 리스트 뷰 쓰시면 되고요. 맞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템플릿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아이템 템플릿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 템플릿이라는 걸 사용하는데요. 이 데이터 템플릿은 데이터 오브젝트를 어떤 템플릿 형태로 이제 묘사하는 그런 이제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화면상에 아이템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아이템이 어떤 형태를 갖고 어떤 레이아웃을 갖고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바인딩이 되는지를 여기 안에 정의를 해주시면은 이제 콜렉션 뷰가 이 안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아이템을 짜라라라 만들 수 있게 이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NUI 콜렉션 뷰에서는 조금 퍼포먼스라든지 아니면 유저빌리티 향상을 위해서
아이템 템플릿을 리사이클러 뷰 아이템 타입으로만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러 뷰 아이템을 이네릿 받은 뭐 클래스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뭐 얘를 상속해서 만드신 클래스로 전달을 해주시면은 네,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제 구현 예시를 보시게 되면 데이터 템플릿은 이렇게 저희 그 로드 템플릿이라는 펑션을 여기서 구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 로드 템플릿이라는 펑션에서는 항상 리턴으로 이제 구현한 디스크라이브한 아이템을 던져주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리사이클러뷰 아이템을 만들었고 아까랑 동일하게 이제 위드 스펙은 매치 페어런트, 헤이트는 뭐 한 100이나 120, 그다음에 레이아웃은 리니어를 사용했고 뭐 이미지를 만들고 이제 여기서 바인딩까지 해주게 됩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는 없지만 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데이터의 어떤 파트가 이미지 뷰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를 정의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쪽에서 데이터를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서 아까 뭐 리소스가 있었고 BG가 있었고 네임이 있었고 인덱스가 있었고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아이콘 같은 경우는 리소스 URL과 리소스를 연결하고 텍스트의 텍스트 프로퍼티하고 네임을 연결하고 그다음에 얘 백그라운드하고 BG 컬러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 연결을 미리 해줘서 그 아이템을 던져주게 되면 컬렉션 뷰가 이거를 활용해서 아이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다음 컬렉션 뷰에 아이템스 레이아우터라고 해서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저 리니어 레이아웃이나 그리드 레이아웃 그리고 혹은 또 확장돼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그런 레이아우터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간단하게 메소드만 좀 살펴볼게요. 이니셜라이즈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초기화할 때 불리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 순간 그 스크롤링이 되면서 화면이 갱신이 필요할 때 리퀘스트 레이아웃을 통해서 이제 아이템즈 레이아웃인데 컬렉션 뷰가 화면을 갱신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이 다 이제 갱신이 끝났고 이제 화면이 다 끝나서 이제 컬렉션 뷰가 지워져야 할 때 혹은 뭐 아이템스 레이아웃이 바뀌어야 할 때 그때 클리어라는 명령을 통해서 안에 있는 오브젝트를 다 지울 수 있게 되고요. 저희 리니어 레이아웃, 그리드 레이아웃은 뭐 특이점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둘 다 호모지니어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템이 모든 다른 아이템 사이즈와 같다라는 걸 가정하고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는 뭐 멀티플하고 다이나믹한 사이즈를 지금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다이나믹한 사이즈의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스크롤러블 베이스를 사용하셔서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렉션을 한번 볼게요. 뭐 셀렉션은 이미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좀 특별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셀렉션은 아이템 셀렉션 모드라는 이넘을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논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는 이넘과 싱글, 그래서 싱글 셀렉션 하나만 선택되는 거죠. 익스클루시브하게. 그 다음에 싱글 올웨이즈라는 게 또 있습니다. 싱글 올웨이즈가 뭐냐면은 저희 라디오 버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가 선택된 뒤부터는 무조건 하나는 남아 있어야 하는 그런 셀렉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항상 하나는 선택되어 있는 그런 셀렉션이라서 만약 셀렉트된 거를 다시 클릭한다고 해도 이게 언셀렉트 되거나 하지 않고 계속 셀렉트 된 채로 남아있게 되고요. 앞서 설명드린 싱글 같은 경우는 이 싱글 올레이즈랑 다르기 때문에 선택된 걸 다시 클릭하게 되면 언셀렉트가 되게 됩니다. 멀티플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멀티플 셀렉션이고요. 요거에 대한 프로퍼티로 이제 셀렉티드 아이템은 싱글 셀렉션일 때 선택된 아이템을 알려주는 그런 프로퍼티고요. 그 다음에 셀렉티드 아이템즈는 이제 멀티플 셀렉트일 때 이제 셀렉티드 아이템즈라는 리스트 형태로 제공하게 되는데 이건 게터만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셋은 어떻게 하나요? 셋은 업데이트 셀렉티드 아이템즈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메소드 안에서 이제 뷰 셀렉션을 갱신해 주면은 그거를 반영해서 이제 셀렉션이 처리되게 되고요. 이 셀렉트에 대한 이제 노티파이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벤트 제공하고 있습니다. 셀렉션 체인지드라는 이벤트고요. 이 셀렉션 체인지드라는 이벤트에서는 아이리드 온리 리스트로 이제 프리비어스 셀렉션과 아이리드 온리 리스트로 또 마찬가지로 커런트 셀렉션이라는 셀렉션 값들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이게 지금 리스트 형태인데 뭐 싱글 셀렉트든 멀티플 셀렉트든 둘 다 이 리스트 형태를 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싱글인 경우에는 리스트인데 리스트에 하나의 아이템만 있는 그런 리스트가 전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더랑 푸터. 이건 조금 번외적인 얘기죠. 저희가 뭐 리스트를 쭉 만들었는데 가끔 보면은 제일 탑 영역이나 제일 아래 영역에 좀 특별한 형태의 아이템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뭐 그룹 타이틀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아래 갱신되는 그런 버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이런 형태로 다른 형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헤더랑 푸터를 별개의 프로퍼티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리사이클러 뷰 아이템을 사용하셔야 하고요. 그래서 헤더는 이제 제일 위에 위치하게 되는 그런 이제 뷰고요. 푸터는 제일 아래, 스크롤러의 제일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뷰입니다. 이제 헤더랑 푸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아이템들의 사이즈가 같아야지만 헤더랑 푸터는 거기에 이제 무관하게
이제 다른 사이즈를 가질 수 있고요. 조금 주의하셔야 할 게 헤더를 넣게 되시면은 인덱스가 바뀌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덱스 첫 번째는 0, 두 번째는 1, 그 다음 3, 4 이렇게 쭉 하잖아요. 헤더가 들어가게 되면 헤더가 이제 0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인덱스, 데이터의 인덱스는 0이 여기겠지만 아이템의 인덱스는 0이 헤더가 됩니다.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헤더는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다 라고 간단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 뭐 이거 간단하기 때문에 따로 실습에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소드 한번 볼게요. 아까 설명드린 스크롤 투, 뭐 스크롤 투 포지션 투 애니메이션, 그다음 스크롤 투 인덱스 이거 다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오타죠. 스크롤 투 인덱스죠. 스크롤 투 인덱스가 근데 보면은 애니메이션 항상 트루고 위치도 못 정하고 이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스크롤 투에서 인덱스하고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크게 끌 수 있게 그다음에 스크롤 투를 어디로 할지에 대한 값을 좀 주는 거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그 값 보시면은 디폴트 값은 니얼리스트예요. 니얼리스트라는 거는 가장 화면에 가까운 쪽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거예요. 즉 현재 화면보다 위에 있는 아이템으로 이동을 하고 싶으면 그 아이템이 탑으로 오게 이동을 할 거고요. 그 아이템이 만약에 화면보다 아래에 있는 아이템이면은 화면 아래에 위치하도록 이제 이동할 거고요. 화면 안에 있는 거면 그냥 그 위치에 그냥 그대로 있도록 줄 거고요. 그게 니얼리스트고요. 스타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탑으로 오는 거, 그 다음에 센터는 가운데 오는 거, 엔드는 제일 끝에 오는 거. 이제 호리존탈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용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설명이 길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고 그 구현된 내용을 바탕으로 아까랑 동일한데 좀 더 많은 아이템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아까는 저희가 데이터를 직접 이제 넣어줬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은 이번엔 저희가 모델 기반의 이제 컬렉션 뷰를 만들 거기 때문에 클래스 하나 더 추가해서 모델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로 돌아가서요. 추가 새 항목 클래스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my list item 이라고 한번 추가해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복사한 코드를 그냥 그대로 재활용할 거예요. 자, 스페이스는 필요가 없었는데 잘못 복사되네. 잠시 복사를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클래스하고 my class라는 녀석이죠. 자, 굳이 iNotify property change는 지금 구현하지 않을 거고요. 일단 간단하게 myList라는 애는 컬러라는 애를 갖고요. 여기가 이걸 쓰려면 using tigen.nui 라는 걸 좀 봐야 할 거거든요. 안 쓰는 애들은 지웁시다. 자, 그래서 using tigen.nui 라는 걸로 컬러라는 거를 아까 정의하고 그대로 가져왔고요. 리소스 패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 int 인덱스는 그냥 인덱스 셋된 거 보여주고요. 네임은 이제 인덱스에 month 아이템이라는 걸 붙이는 걸로 했고요. 플래그 아이콘은 리소스 패스로부터 이제 5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였고요. 컬러는 기정의된 10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정의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자는 인덱스를 주면 그 인덱스만 세트하도록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리스트를 구현한 myList source라는 클래스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이 myList source는 퍼블릭으로 이제 source라는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get은 오픈돼 있고 프라이빗 셋이고 생성자에서 카운트를 주게 되면 그만큼 포문을 돌면서 이 소스에 리스트 아이템을 애드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모델입니다. 자, 이런 모델 하나 추가했고요. 이제 이 아이템도 조금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까는 데이터를 셋하는데 이제는 저희가 바인딩을 할 거기 때문에 자, 여기에 바인딩을 좀 정의해 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바인딩 자, 아까 무슨 색이었죠? 저 모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마이리스트 아이템은 BG 컬러, 그 다음에 플래그 아이콘 패스 네임입니다. BG 컬러. 그 다음에 얘는 리소스 패스는 리소스 URL은
바인딩 저기도 지금 타이포가 있네요. 플래그 아이콘 패스. 그 다음에 레이블의 텍스트도 텍스트는 바인딩 네 이렇게 해줍시다. 자, 그럼 이제 아직 데이터는 오지 않았지만 이 데이터가 왔을 때 백그라운드 컬러가 어디에 바인딩해서 어떤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야 하는지, 리소스 UR은 어떻게 업데이트 해야 하는지, 텍스트는 어떤 값을 읽어야 하는지 지금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페이지를 보게 되면 스크롤러로 옛날에 되게 지저분하게 일일이 애들 했는데 이런 걸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자, 저희가 콜렉션 뷰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이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콜렉션 뷰를 만들었고요. 콜렉션 뷰는 이제 페어런트 동일하게 똑같은 사이즈였고, 스크롤 다이렉션도 똑같이 버티컬로 줬고요. 셀렉션 모드는 싱글로 합시다. 그 다음에 아이템 소스라는 거를 이제 받아올 거예요. 아이템 소스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 뷰한테 저희가 아마 바인딩 콘텍스트를 셋을 해줄 거고요. 그 안에서 이제 아까 정의된 이 마이리스 소스 안에 있는 이 소스라는 프로퍼티를 저희가 바인딩을 해줄 거예요. 이 아이템 소스로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이템 소스는 소스로 바인딩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콜렉션 뷰는 리니어 레이아우터를 지금 사용하도록 정의가 됐고요.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좀 제약사항이 있는데, 아이템 템플릿이 원래는 여기서 사용이 가능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아이템 템플릿이 지금 자mol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조만간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CS에서만 데이터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 템플릿을 사용하는 코드를 이렇게 구현을 해놨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자말 CS 파일 쪽에 아까는 복잡하게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뭐 포문을 돌면서 이런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바인딩 콘텍스트로 마이리소스에 아까 n개를 넣게 되면 그만큼 만들어지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바인딩 소스 콘텍스트는 이 신 페이지 1의 바인딩 콘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 페이지 1 이 녀석의 바인딩 콘텍스트로 지금 등록이 된 거고요. 거기 안에 있는 이제 프로퍼티인 소스라는 애를 이제 콜렉션 뷰에 아이템 소스로 바인딩을 해줬죠. 그 다음에 지금 폴 뷰가 못 찾네요. 왜 못 찾지? 그러면 맞게 다 돼 있고요. 한번 돌려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콜뷰의 이제 아이템 템플릿으로는 새로운 데이터 템플릿을 만들어서 거기서 마이 커스텀 아이템이라는 애를 리턴해 주는 걸로 이제 처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복잡하게 몇 여러 개 만들 필요 없이 데이터를 n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미리 정의된 아이템에 미리 바인딩을 다 해놓고 그걸 그냥 템플릿에서 생성해서 전달만 해주면은 이제 되는 그런 코드고요. 한번 이거 실행해 볼까요? 빌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못 찾는 이유가 있었죠. 저희가 데이터 템플릿은 또 별개의 네임스페이스에 존재하기 때문에 .ny.binding 이라는 네임스페이스 하나 추가해줘야지 이제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은데, 자, 한번 보실까요? 원래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게 코딩의 진수죠. 여기서 제가 이걸 넣는 걸 빼먹었네요. 자, 이번에는 실행된 거를 보실 수 있죠. 자, 그럼 실행화면 한번 보실게요. 자, 실행화면을 보게 되시면 지금 아까랑 동일하게 이제 리스트가 만들어진 거를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이 리스트가 아까는 20개였는데 지금 100개로 했으니까 쭉쭉쭉쭉 100개가 다 만들어져서 이제 끝까지 다 갈 수 있겠죠. 이게 훨씬 아까 그 스크롤러보다 성능도 빠르고 더 이제 효율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콜렉션 뷰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습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혹시 뭐 만들어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슬랙 채널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